두 번째 연재는 이제 저희가 싱귤레이티브 잡은 세 가지 주제, AI와 로보틱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재활치료와 피지컬 AI에 대해서 조성윤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을 하시고 석박사 카이스트하고 관련 기업에서 연구하셨고, 사실 여기에 이제 비바트 로보틱스라고 해서 기계공학과 박형순 교수님하고 같이 공동 창업한 회사가 여기 연구실이 있어요. 이건 한 8년 전에 어떤 이전이 돼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같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기업화에 실제로 사회에 이제 적응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미난 또 주제를 한번 발표를 하실 걸 기대하고 조 박사님께 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바트 로보틱스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조성윤이라고 합니다. 박사를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선배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니까 너무 긴장되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뇌성마비 아동의 보행 개선을 위한 재활 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개발한 재활치료 플랫폼과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피지컬 AI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서 뇌성마비 아동의 웅크림 보행 개선을 위한 간섭 최소화 개인 맞춤형 하지 운동 제어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며 박사학위를 수여받고 박사 후 연구원을 겸하면서 기계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산업, 재활 분야에서 사람과 로봇의 공존을 구현하는 창업기업인 비바트 로보틱스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에서는 카이스트의 박형순 교수님과 구재민 대표님, 그리고 대전웰리스 병원장이신 김철주 원장님께서 C레벨을 맡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개발한 보행 재활 로봇 시스템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대상 적응증인 뇌성마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는 미성숙한 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1000명당 2.5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이전에서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이전 슬라이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영상 좀 안에 대부분의 환자가 웅크림 보행과 같은 이상 보행 증세를 보이면 아래의 영상 그리고 사진과 같은 자세로 걷는 양상을 보입니다. 신경회로 좀 운동회로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상이지만 지속되게 되면 신체, 근골격계에도 근육과 뼈가 변형되어 생기는 구조적인 신체적 손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네, 방금 뇌성마비 아동의 손상된 운동회로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 이를 로봇의 제어 회로에 빗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봇을 제어할 때는 목표 움직임을 기구한 모델을 거쳐서 제어기에 명령을 내리고 제어기는 다시 구동기에 명령을 내려서 실제 움직임을 발생시킵니다. 이때 실제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것을 또 센서로 측정하여서 좀 더 고도화된 제어 회로에서는 다시 제어 회로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신체에 덧대면은 목표로 하는 운동, 즉 걷기 같은 운동이 있을 때 의도 운동 모델에서 뇌에 명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뇌는 다시 구동기인 근골격계에 명령을 내리게 되고 목표로 하는 운동을 발생시키고 나면은 이것이 프로프리오세션 같은 센서에 입력이 되어서 다시 입력으로 피드백되게 됩니다. 근데 뇌성마비 같은 질환에서는 이러한 인체 운동 제어 루프 자체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보조 보행 제어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로코멘과 같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로봇 보조 보행 제어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이 유성웰리스 병원에도 4층에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환자의 다리에 부착되어서 몸을 직접 움직여주게 되는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인체의 구동기인 근골격계를 로봇 시스템으로 대체하여서 몸을 움직여줍니다. 다만 인체 운동 제어 루프가 돌아가지가 않고 로봇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재활에 과연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로봇의 사용 영상과
함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과 같이 로봇이 환자의 다리를 직접 움직여주는데요. 이렇게 구동기, 근골격계를 직접 대체하는 효과가 오른쪽 그래프와 보시면 실선이 맨몸으로 보행할 때, 그리고 점선이 장치를 착용한 상태로 보행할 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보행 중에 전체적인 엉덩이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에서 활성도가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칫 환자의 자율적인 움직임을 제한하고 저하하고 훈련 효과를 크게 보이지 못하는 문제를 제시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착안되어서 환자의 자율적인 움직임을 보장함과 동시에 보행 재활에 적합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로봇 보조 보행 재활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림 및 사진과 같은 장비로 환자의 다리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로봇 매니플레이터, 로봇팔을 가지고 이 케이블을 당겨주는 장비입니다. 실시간으로 환자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운동 분석 시스템과 케이블과 같이 환자의 움직임에 최소한의 제동을 가하는 전기자극 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성한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환자의 보행을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운동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환자의 몸에 영상의 CG를 촬영할 때의 모습을 보시면은 몸에 이것저것 마커를 붙이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였지만 요즘은 웹캠을 가지고도 환자의 몸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도 환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여서 환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운동 제어 루프에 간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케이블을 당기는 로봇 매니플레이트입니다. 환자의 보행에 맞추어 넓은 작업 공간에서 케이블의 방향을 제어하고 강한 장력을 가하기에 효과적인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작은 부피와 가벼운 무게를 갖는 로봇 매니플레이터를 사용하여 트레드밀이 아닌 외부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케이블을 사용한 보행 훈련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옆에서 당기는 힘과 앞에서 당기는 힘으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옆에서 당기는 힘은 앞에서 보셨던 웅크림 보행에서 이런 안짱다리와 같은 자세가 취해지게 되는데 옆으로 당김으로써 다리를 펴주게 되고요. 앞으로 당길 때는 보조 훈련과 저항 훈련으로 나뉘게 됩니다. 보조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웅크림 보행 자세에서는 앞에 있는 이 전방 근육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활성화되는 것을 대체해서 로봇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아까 로프맷이 환자의 근육 활성도를 낮추었던 것 같이 이미 활성화된 근육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버림으로써 낮춰버리고 환자의 다리가 뒤로 뻗어야 될 때는 이 약화된 후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마치 헬스에서 바벨을 드는 것과 같이 저항을 가해주게 됩니다. 다만 저항을 가해줬을 때는 보행 자세가 무너지는 효과도 양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자극 장비를 사용해서 이런 기계적인 힘과 전기적인 힘을 병행하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환자의 보행 주기에 맞춰 작동합니다. 보행은 위의 보행 주기에 따라서 구성되어야 되는데요. 각 주기에 주로 사용되는 의도와 근육의 부위가 다릅니다. 개발된 보행 재활 장비는 이러한 보행 주기에 맞춰 실시간으로 보행 훈련에 개입함으로써 인체의 운동 제어 루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운동 제어 루프를 보완하거나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재활 훈련 양상과 운동 훈련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환자는 웅크리고 안짱다리와 같은 자세로 걷는 게 내성마비의 웅크림 보행 자세인데요. 이 웅크림 보행을 하는 환자의 다리에 줄을 연결해서 옆으로 당기고 앞으로 당겨줌으로써 자세도 붙여주고 이렇게 로봇팔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환자의 다리에 실시간으로 필요한 힘을 적용해주게 됩니다. 훈련 결과입니다. 왼쪽이 훈련 전, 오른쪽이 6주 후의 훈련인데요. 실시간으로 보시면은 더 빠르게 걷고 있고 좀 더 다리가 뒤로 뻗고 앞으로 더 뻗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훈련 효과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험 결과를 데이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6주간 12회의 훈련을 10명의 내성마비 환자에 대해서 실행하였고 훈련 전 그리고 훈련 중간 3주 후에 훈련 후 6주 후에 보행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안짱다리로 보이는 고관절 내전과 웅크림 보행으로 보이는 고관절 굴곡, 무릎관절 굴곡 자세와 그리고 허벅지 앞뒤, 종아리 앞뒤의 네 근육의 활성도를 관측하였습니다. 이때 기존의 이상 보행 자세의 근육 활성 패턴 및 활성도가 보행 훈련이 진행될수록 즉
파란색에서 노란색이 될수록 이 점토로 나타내는 건강인의 데이터와 유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 효과는 훈련이 종료된 뒤 4주 후에 측정한 팔로우업 테스트에서도 잔여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근육 활성도 패턴과 세기는 훈련이 끝난 직후 노란색 그래프와 훈련이 끝나고 4주 후에 측정한 초록색 그래프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즉 환자가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근골격계의 데이터, 근골격계 구동기의 입력이 훈련이 끝난 뒤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이를 학습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행 주기에 맞춰 시계열상으로 확인된 지표 외에도 보행 속도, 모포, 그리고 발 끌림을 방지할 수 있는 토 클리어런스, 보행 대칭도도 훈련이 진행될수록 좀 더 향상이 되고 훈련이 끝나고 팔로우업 테스트에서도 잔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로봇 보조 보행 재활 장비는 단순한 재활 장비를 넘어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신체에 착용되는 어떤 부품들을 최소화하고 자유로운 힘을 가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환자의 움직임과 근육의 사용 패턴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기 때문에 마치 GPT나 클로드 그리고 제미나이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조리법을 입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 푸는 방법도 입력하기도 하듯이 어떠한 전략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위를 진행하며 수행한 연구에서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손상된 인체 루프의 지능적 회복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환자의 의도를 올바르게 유도하여 인체의 구동기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결과로 관찰되는 보행 운동의 개선 또한 관찰하였습니다. 피지컬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원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보행 재활 개입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이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피지컬 AI를 적용하여 재활 장치로서의 효과를 극대화를 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환자의 움직임에 따른 재활 개입 전략은 제가 설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 명의 더 수많은 환자들의 보행 패턴에 대해서 제가 설계한 전략을 개입하였을 때 양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을 데이터화하여 학습시킨다면 이 장치 자체가 스스로 제가 만든 전략 말고도 스스로가 학습한 전략을 환자에게 개입한다면 각 환자에 최적화된 그리고 뇌성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들마다 정말 천차만별인 보행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 각각의 보행 패턴에 각각에 딱 맞는 그런 패턴 재활 개입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2015년에 진행한 다르카 챌린지인데요. 들는데 보시면은 15년에 로봇이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계단도 못 오르고 문도 못 엽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공을 차버리죠. 불과 10년 만에 AI를 적용하면 사람이 직접 제어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운동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체의 운동 제어 루프와 로봇의 제어 루프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개발한 이 장비가 이러한 효과를 보일 수 있었는데 제가 다르카 챌린지와 같은 원시적인 재활 개입 전략을 만듦으로써도 이런 효과를 보일 수가 있었는데 만약 피지컬 AI가 이 로봇에 적용된다면 어떠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토타입 설계를 보여드림으로써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뇌성마비는 뇌에 손상이 있어서 이제 신체 활동이 제한이 생기는 건데 6주 훈련으로 신체 활동이 들어오면 그때 뇌 가소성으로 그게 개선된 거는 그게 맞는 거예요. 식명 가소성을 생각하고 있고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뇌성마비 아동의 뇌파를 직접 판단해야 되겠지만 뇌파를 직접 보행 중에 뇌성마비의 뇌파를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러니까 근육의 활성도 패턴을 직접 관찰하였습니다.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맨몸 보행했을 때 근육 활성도 패턴을 확인하면은 뇌에서 근골격계에 가는 명령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관찰하였고 실제로도 패턴, 그러니까 활성도 크기
뿐만이 아니라 또한 좀 더 나아짐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말씀하셨던 신경 가소성 효과를 어느 정도 보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진행 발달 양상을 확인해 보면 저희가 6주 훈련, 12회 훈련밖에 진행하지 않았지만 훈련 효과가 6주에서 12주로 갈수록 좀 더 평탄화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졸업연구를 진행하느라 6주 만에 훈련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좀 더 많은 훈련을 진행하였다면 계속 신경 가소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똑같은 방법으로 뇌졸중이나 뭐 그런 쪽에도 적용이 가능. 안 그래도 지금 뇌졸중이나 파킨슨 같은 적응증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그 스트로크하고 파킨슨하고 CP는 좀 양상이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CP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애거든요. 그런 애들은 관절이라든지 인대가 다 굳어 있어요. 한 번도 펴본 적이 없고 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현재는 없습니다. 치료사가 매뉴얼을 해주지만 그 치료량은 굉장히 부족하고 하루에 해봐야 한 1시간 남짓 정도를 하고 일주일 두세 번 하는 게 고상이거든요. 그걸 가족은 절대로 이 환자의 상태를 개선할 수 없는데 로보틱스를 이용해서 치료하게 되면 특정한 처방되어 있는 이 운동량을 소화시킬 수 있고 계측할 수가 있고 반복적으로 충만량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식경학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그 근육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애분들도 근육의 인대 같은 부분들도 스트레칭을 하면서 돼 있고 가장 큰 경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로보틱스는 뭐냐면 로봇이 다 해줘요. 로봇이 다 프레임을 끼워서 심지어 환자가 잠을 자도 돌아갑니다. 환자가 잠 잘 자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데 효과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환자가 이 장비하고 어떤 인터랙션을 해야 되고 서로 교감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 장비를 하고 나면 환자가 땀을 뻘뻘 흘리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제 설계된 로봇이라서 제가 볼 때는 CP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경우는 효과가 빠르고 뇌성마비처럼 마비가 심한 경우는 효과가 좀 느리긴 하지만 제가 새로 또 개발하려고 하는 파트는 프로토콜은 파킨슨 쪽이에요. 파킨슨은 이제까지 개발된 장비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약만 먹고 나빠지면 요양병원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약물과 로보틱스를 같이 결합한다고 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허니문 피리어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